그 다음에 요거는 평가규칙. 얘는 맥스룰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죠. 여기는 16% 룰하고 맥스룰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16% 룰을 적용하겠다 그럼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16% 룰을 적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한공차다, 가우스 필터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0.0025에서 0.8을 쓴다. 그 다음에 16% 룰 적용한다. 그리고 그 앞에 평가 길이는 기준일이 5개다.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기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안에다가 그냥 RA 1.6 이렇게만 쓰면 얘는 상한공차라구나, 가우스 필터를 쓰는구나, 컷오프는 0.8을 쓰는구나, 기준기 5개를 쓰는구나, 16% 룰을 적용해서 평가하는구나, 그런 의미를 얘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공차 1개. 아까 여기 상한공차라고 그랬죠? 3.2 마이크로메타 R젯을 기준 길이 8개를 써서 맥스룰을 적용해서 3.2 마이크로메타 이내로 가공을 해라. 즉 이 면에서 기준 길이 8개 써서 평가 길이를 만드는데 어느 한 곳도 3.2 마이크로메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높이하고 관련된 파라미터는 밀리미터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마이크로메타가 들어가고, 여기 밀리미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밀리미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모티프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모티프라는 파라미터는 P 프로파일,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만든 파라미터인데, 여기서는 그 규제값이 밀리미터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 모티프라는 파라미터 설명을 안 했지만, 아까 얘기한 추가 영상에 그 모티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크로메타나 밀리미터가 아니고 퍼센트인 경우도 있어요. 퍼센트인 경우에는 실체비 할 때 우리가 MR1, MR2 이런 것들은 값이 퍼센트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이 퍼센트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거 가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임의로 해라라는 거고, 요게 있으면 제거 가공이 요구된다, 그죠? 제거 가공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으면 not permitted, not allow 해서 제거 가공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 면에 도금이 돼 있다 라고 하면, 도금됐는데 여기를 가공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도금이 된 상태에서 표면 거치기 얼마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공 결의 방향. 평행이냐, 직각이냐, 대각선이냐. 이건 우리 아까 다 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동심이냐, 방사형이냐, 그죠? 이런 파티클, 멀티. 이런 것들이 ISO 1302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전체. 여기에 이 표시가 있으면 이 전체에 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없었다 그러면 요 면에 거칠기만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방법, 그라인딩. 얘는 연삭. 여기 만약에 선만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턴드, 터닝, 뭐 밀링 가공을 해라 그러면 밀드, 밀링, 이렇게 여기가 표시가 돼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재료, 얘는 구리, 그죠? 니켈, 크롬, 이런 걸로 이 표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재료를, 여기는 가공 조건, 그러니까 가공 방법이나 소재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거치 기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면에 규제된 내용을 해석하는 예를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규제의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가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을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에서 어떤 조건으로 세팅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도면 의미로 보면 여기에 상한, 하한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한 값은 RZ가 4.3, 하한 값은 RA가 2.5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상한치는 RZ 4.3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가공해라 그런 뜻이고요. 하한치는 RA 2.5 마이크로메타 이상으로 가공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평가 기준은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16% 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는 얼마를 쓸 거냐, 기존 길이는 몇 개를 해서 평가 길이를 결정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것은 RZ을 4.3 이하로 가공을 해라, RA를 2.5 이상으로 가공해라 그런 뜻이고요. 지금 이 앞에 이 제거 기호가 있기 때문에 기계 가공을 통해서 재료를 제거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들은 자, 가우스 필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람다 S는 2.5 마이크로메타, 람다 C는 0.8 마이크로메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략이 됐던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평가 길이는 컷오프에 5개, 그리고 16% 룰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요, 컷오프를 이제 규제를 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수직 방향으로 결을 가공해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폴리싱 가공을 해라, 그 다음에 재고 가공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컷오프를 2.5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Z 0.9 이것은 상한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 룰을 적용한다든지 가우스 필터를 쓴다든지 또는 기준 길이를 5개로 평가 길이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RZ을 0.9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을 해라. 그 다음에 라운다 C는 2.5mm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without removal of material 재료 가공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제거 가공은 하지 말라고 표시를 지금 했는데, 그리고 가공 방법에는 또 폴리싱이 있어요. 그러면 폴리싱을 하라고 했는데 제거 가공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제 모순되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거 가공이라는 것은 치수를 변화시키는 가공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삭, 그 다음에 밀림 가공, 연삭 가공, 이런 것들은 가공을 통해서 표면을 깎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수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폴리싱이라든지 랩핑이라든지 호닝 이런 것들은 제거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의 상태, 즉 표면 거칠기만을 향상시키는 가공이고 제거 가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 가공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혼인 가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 이것은 가공 결을 이제 면의 수직 방향으로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측정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필터 라무다 S는 2.5, 평가 길이는 5개, 16% 룰을 적용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측정기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측정 조건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이런 값들을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면에 규제한 것을 해석하고 또는 측정 조건을 정하는 간단한 예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표면 거칠기 규격이 ISO 21920으로 2021년 12월에 변경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 기호입니다. ISO 1302에서는 도시 기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21920에서는 이 위에 이런 직선 모양의 이런 기호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도면에 표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새로 제정된 ISO 21920에 의해서 규제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규제가 된 것은 기존에 ISO 1302를 적용해서 규제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ISO 25178에서 보면 이제 3차원, 지금 요거는 2D입니다. 1302하고 1920은 2D인데 25178은 이제 3D 표면 거칠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평면 기호를 추가를 해준다. 그래서 3D는 주로 광학식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하고요. 이것은 재료 표면, 반도체 이런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하고, 이 2D는 기계 가공한 부품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호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호 표기 순서, 기존의 1302에서는 상한, 하한 기호 다음에 여기 밴드위스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뒤에 파라메타하고 값을 정했는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먼저 이 파라메타 그 다음에 값 이것을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밴드위스를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규칙이 기존에는 16% 룰이 기본 규칙이었는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이 맥스 룰이 기본 규칙이 되어 있다. 그래서 ISO 21920에서는 거칠기 표시를 할 때 규제 기호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측정한 것 중에서 값이 하나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맥스 룰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라는 것도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기존에 굉장히 복잡했죠. 첫 번째 측정한 값이 70% 이내면 합격이다. 연속해서 3군데 측정한 값이 합격이면 합격이다. 6군데 중에 1개가 불량이 있다. 그럼 합격이다. 1개를 넘어가 2개다. 그럼 불합격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2개 중에서 2개를 넘냐 안 넘냐? 2개를 안 넘으면 합격이고, 그 다음에 2개를 넘으면 그 다음에 또 25군데를 측정을 해가지고 공차를 벗어나는, 규격값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복잡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16% 룰에서는 12개에서 2개를 초과하는 게 있으면 그냥 이것은 불합격이다 라고 처리하는 걸로 16% 룰에 의한 평가를 단순화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 추가 및 표기법 변경. 기존에는 16% 룰, 그 다음에 맥스 룰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에 T자를 붙여서 Tmax, T16% 이렇게 표기법을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메디안 값을 가지고 평가하는 T매드라는 규칙이 하나 추가됐다 라는 것도 변경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항목, 예를 들어서 상한치다,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2.5마이크로에서 0.8mm, 가우시안 필터, 평가 규칙 16% 룰, 그 다음에 평가 길이 라므다 C 곱하기 5개.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었죠, 표기에. 그리고 거칠기 기호라든지 또는 파라메타, 그 다음에 공차 1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표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지금 여기서 RA 1.6 이렇게 되면 이것이 파라메타가 되고요, 이것이 공차 1개가 되고, 이것이 심볼이 된 거죠. 그런데 새로 제정된 ISO 21920 여기에서는 U 상한값, 가우스 필터, 그 다음에 맥스룰, 이것은 생략을 해도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심볼, 파라메타, 그 다음에 1개 값, 공차, 그리고 밴드위스 또는 세팅 클래스, 이거를 반드시 새로 제정된 규격에서는 기록을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1302에서는 이것이 디폴트였는데 21920에서는 별도로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랭스, 기존에는 우리가 RA라든지 RQ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했지만
결국 평가기준에서는 그것을 평균값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기준길이다, 평가길이다라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준길이에서 계산했던 것들을 전부 평가길이에서 계산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 단 RP, RV, RZ 이것이 기준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것과 평가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피크 투 밸리에 관한 파라미터는 여전히 기준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것을 남겨두는데 나머지는 전부 평가길이에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길이를 샘플링 랭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샘플링 포인트하고 이게 샘플링이라는 용어가 같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섹션 랭스, 기준 길이를 샘플링 랭스에서 섹션 랭스 이걸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RZ과 관련된 파라미터, 그러니까 피크 투 밸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미터 이외에는 전부 평가 길이에서 계산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RA, RQ, SK, RSK 이런 것들은 전부 기존에는 기준 길이에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평가 길이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피크 투 밸리를 가지고 따지는 뭐 RP, RY, 아니 RP, RV, RZ, RC 이런 예전에는 RP, RM, RY, RC 뭐 이렇게 불렀었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기준기, 평가기를 구분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RKU, 그다음에 RSM, RΔQ 이런 것들도 기준길이에서 계산을 했었는데 전부 평가길이에서 계산을 하도록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규격에서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이 이미 2022년인데 2021년 12월에 새로운 규격이 제정됐다면은 그럼 지금 당장 어떤 규격을 사용할 거냐?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규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도면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도면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에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됐다. 그럼 이것은 이전 규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규격이라도 여기에 이 표시가 붙어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규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